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비 종교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연일 화제입니다. 이 콘텐츠가 공개된 이후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져서 유익한 콘텐츠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리즈에 대한 비평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 콘텐츠가 주는 공익적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비평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그 해당 방송은 3월 3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이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JMS 관련 내용이 3회차, 그리고 오대양 사건인 박순자 사건 1회차, 그리고 아가동산의 김기순 교주 이야기가 2회차, 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관련된 내용이 2회차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 MBC가 넷플릭스와 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요. 2년여에 걸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MBC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아카이빙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과거 자료를 잘 모아서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 종교를 탈퇴한 사람들, 특히 피해자들을 방대하게 취재해서 그들의 증언을 담았고요. 또 이들을 추적했던 활동가들, 언론인, 검찰, 경찰 등의 증언을 종합해서 해당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정명석을 다룬 그 에피소드의 러닝타임은 총 150여 분인데요. 이게 다른 사건 에피소드보다 약 2배 분량이 됩니다. 아직 공개된 적이 없는 영상 및 녹음 파일을 다수 등장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네. 특히 작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명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목소리, 그분의 증언을 주요하게 담았습니다. 네, 정말 이거 보기가 힘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네. 폭로 영상 내용이 적나라하게 많이 담겼거든요. 네네.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예. 2023년 그 3월 5일 그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한국 TV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장르로는 최초였다고 하고요. 또 OTT 종합검색 콘텐츠 추천 플랫폼인 키노라이츠에서 3월 2주차, 그러니까 3월 4일에서 10일까지의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1위였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가 이 정도의 그 반응을 보이는 건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 JMS 측에서는 방영을 막아달라면서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3월 2일에 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MBC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명석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이 된 거죠. 그리고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도 나는 신이다 5, 6회 여기에 그 아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내용이 일부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라면서 방송 금지를 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가동산 편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아가동산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하지 못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는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됐더라면 피해자 상당수가 지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요. 법원이 혹시 이번 24일에 방송금지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네. 법원이 이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가동산 편을 미리 보기를 권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충격적인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분노가 치밀기도 했고요. 시청자들 네. 입장에서 제기된 비판적 시각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이 우리 사회에 주는 아젠다 그 자체는 분명히 공익적인 것이고 그만큼의 효과도 분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폭력 등의 혐의로 10년을 복역을 하고 나온 정명석 교주가 교도소에서도 교주로서 여전히 건재하게 지냈고 출소 후에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 현재 상황을 방송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었고요. 네. 또 1987년 오대양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오대양 사건이 그냥 무조건 집단 자살이다라고만 보도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타살일 가능성이 있고 그 배후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려주기도 했어요. 특히 방송에서 박순자 교주가 모았던 그 돈 일부가 당시에 구원파 교주인 유병원이 운영하던 회사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전했고요. 네. 또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박영수 검사가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이 사망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대통령 명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신을 화장해버렸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와서 보니 많은 의문점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정의와 상식, 정치 구조가 바로 서지 않을 때 더 창궐하지 않나라는 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기존 우리가 방송 보도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방송이 주는 그 아젠다 효과는 분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작진 측에서도 입장을 여러 번 냈더라고요. 네, 여러 번 입장을 내놨는데요. 연출자인 조성현 PD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실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위로 줄였고 네. 피해자들도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 네네.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알몸 이미지를 공개한 것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분들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인터넷에 몇 년 전부터 공개됐던 자료다라고 하면서요. 지금도 그 영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인지까지 시청자들이 살펴봐달라는 의미였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성현 PD는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켰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네.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가해 종교단체의 내부자들은 계속해서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야 피해자가 한두 명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 특성상 왜곡된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편집이나 가감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이 영상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송에서 좀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일단은 지나치게 재연이 많았어요. 재연이요. 그런데 그것이 재연이요. 그런데 이 재연이 실제인지 재연인지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이 방송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재연이라는 것은 써주는 것이 어떤 방송 제작 윤리에 맞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보통 이 화면 상단에 작게 이렇게 재연이라고 그렇죠. 써서 보내는데 이번에는 없었던가요? 네, 없었고요. 그냥 맨 뒤에 마지막에 이 내용은 다 그 인터뷰에 기반했는데 일부는 그 재연을 했다. 재연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게 써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작은 글씨로 맨 마지막에 한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했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피해자의 육성 발언 내용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성으로 피해자가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언 내용 하나하나에 맞는 그 영상을 계속 재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재현한 장면이 지나치게 많았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네. 오대양 편에서는 신도들의 주검이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적인 선정성보다
특히 이 내용이 더 충격이 컸거든요. 사실 이런 장면은 과거 80년대에도 그 당시 이제 오대양 사건을 전하면서 얼핏얼핏 보여줬지만은 이번처럼 주검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특히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불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아가동산에서 등장한 아동학대를 그리는 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때렸는지, 어떻게 그야말로 학대를 했는지,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는지 등의 모습을 현장 검증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런 현장 검증, 범죄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언론 보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네. 2022년 11월에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정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 사진 등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영상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사망한 취납기군을 위한 구슬하는 장면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비중 있는 영상 구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불필요하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 연출들이 있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신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참 보기 어려운, 좀 지적해야 될 만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대한 고발적 측면과 선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봤는데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이 방송에 200명 가까운 분들의 인터뷰가 담겼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작업을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에게 일단은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또 이분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정말 손끝만큼의 피해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2차 가해의 목소리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우리가 광신, 맹신이 아닌 어떤 지금 현재 어떤 맹종하는 문화들이 좀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이런 그 사이비 종교가 참가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해서 종교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많은 비판을 한 것 같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취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인터뷰에 응해주신 피해자분들 또 제작진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